그러면 5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전류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항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류를 이제 방해한다는 개념이 이게 저항인데, 이제 회로의 이제 구성 소자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도입시키는데, 그 중요한 입구점에서 이제 전류에 대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전류는 I로 이제 보통 노테이션을 하는데, 전류의 정의는 간단히 얘기하면 어떤 이제 그 전하 입자가 흐르는 것을 시간당 이제 그 시간의 관계에서 이제 정의된 건데, 전류가 어떤 전하들이 움직이는 공간에 임의의 면을 하는 것입니다. 면을. 이 면의 크기는 자기가 마음대로 잡아도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면을 통과하는 전하들을 체크하면 됩니다. 전하들이 이제 움직이는 공간에 전하들이 이제 여기를 통과하겠죠. 그랬을 때 바로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총 여기를 통과한 전하량, 전하의 뭐 흐름률이라고도 하는데 전하량, 요거를 우리가 전류라고 합니다. 그래 유한 시간 동안 이거 한 걸 평균이라고 하죠. 에버리지하고 평균이라고 하고, 이 델타 T라는 시간보다 짧은 시간 동안, 짧은 시간에도 계속 이 흐름률이, 전하 흐름 통과하는 게 이제 일정하지 않으면은 요걸 우리 더 짧은 시간을 놓고 시간 간격으로 구분하죠. 그래서 DQ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순간 흐름률, 이렇게 전하의 흐름률. Q라는 건 이제 전하량입니다. 전하량. 여기 이제 Q가 이제 뭐 여러 가지 Q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지나갑니다. 뭐 음수인 것도 있고, 양수인 것도 있고, 또 실제로 화학 반응에서 할 때는 이제 이온이 될 수도 있어요. 음이온, 양이온, 또 이가이온, 삼가이온. 여러 가지가 가능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어떤 공간에다가 내가 임의의 면을, 가상면을 놓고 그 면을 통과하는 양을 계산한 겁니다. 이때 이 Q는,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표현을 갖다가 이제 어디를 통과한다라는 A라는 걸, 통과하는 면을 기술해야 됩니다. 기술해 줍니다. 어디를 통과한다고 이제 약속해줘요. 그걸 통과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때 요 Q는 이제 R자전을 말합니다. R자전화. R자전화라는 말은 만약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동시에 지나간다. 그러면 R자전은 제로죠. 제로입니다. 근데 플러스만 지나간다. 그것하고 마이너스만 지나간다. 어떤 A라는 면을. 그러면 달라요. 이때는 전하 Q가 이제 부호를 그대로 갖고 갑니다. 그 플러스가 지나가면 전류는 I 플러스 I예요. 마이너스가 지나가면은 전류값은 마이너스가 나오죠. 전류값은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이건 플러스가 돼요. 전류가 플러스가 되고, 전류가 음수가 되죠. 우리가 보통, 처음에 이제 도선에서 볼 때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양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양으로 이렇게 정의했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전자가 잘 떨어져 나가죠. 원자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전자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음의 전하가 움직이는 거죠, 실제는.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R자 전하가 움직이는 걸로 합니다. R자 전하. 그러니까 플러스 입자가 두 개 있고, 마이너스 입자가 하나가 이렇게 동시에 이제 요게 두 개가 하나가 지나갔다. 그럼 플러스 1의 델타 T 동안에 플러스 1이 지나갔다. 그런 개념으로 이제 전류 값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의하는데, 이 전하가 흐르는 공간은 아주 그냥 다양하게 여러 가지 면이 많아요. 다양한 면이 많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이제 뭐, 화학 용액 속에서 이제 이온들의 움직임이라든지, 어떤 고온 속에서 전하 입자들이 이제 분리돼 가지고 양이온과 이런 것들이 막 이제 고속으로 움직여요. 플라즈마라고 하는데, 그런 움직임에서도 우리가 이제 전류를 이제 알아볼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 다양한 걸 보기 전에, 지금부터 우리가 좀 우선 초점을 맞출 거는 도선. 우리가 주변에 이제 전기 도선도 있죠. 그 도선 내에 흐르는 전류를 중심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전류 도선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이제 피복 절연체가 있고, 이 아래 이제 구리 도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전류가 흐릅니다.
그럼 요 단면을, 보통 요 단면을 갖고 이제 A를 잡죠. 단면을 통해서. 그러는데 뭐가 그러냐면은, 이 도선의 양 끝에 이제 전이차를 이제 걸어줍니다. 또 생활에서는 이제 220V, 뭐 건전지로 우리 도선 놓고서는 1.5V 걸어줘도 이제 전이차를 걸어줘요. 그럼 이제 여기 이제 이 안에 이제 전기장이 생기면서, 전이차가 생기면서 플러스 전하가 이제 전기장을 따라서 움직이죠. 플러스 전하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마이너스 전하는 전기장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죠. 마이너스 전하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그런데 이 도선을, 이게 보통 이제 도체니까 이제 금속이라고 보는데, 금속의 특징이 바로 뭐라 그랬죠? 외곽전자가 거의 프리한 상태로 있어요. 구속되어 있는 힘이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잘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뭐 전도전자라고도 하고, 이럴 때. 전도전자라고도 하고, 또는, 이런 걸 이제 좀, 이런 거 개념을 좀 확장해서 이제, 전기, 뭐, 구름이라든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자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전화 운반체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서 이제 공식 명칭인데, 전화 운반체가 막 이동해요. 전화 운반체는 뭐냐? 그래서 이제 전자입니다. 전자입니다. 양해전자는 핵을 이루고 무겁고 안 움직입니다. 그건 이제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거죠. 이게 구리라면은 구리의 분자를, 구리 모형을 이렇게 있고, 거기 끝에 외곽 전자들만 이런 것들이 이제 떨어져 나가가지고, 얘가 보통 플러스 1가, 2가, 뭐 3가 이런 식으로 되죠. 금속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도체 내에서 이제 전자가 움직입니다. 근데 도체 내에서 이게 잘 보면은, 구조상으로 어떻다고 했습니까? 구리 원자라고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구리 원자 핵이 있고, 여기 전자가 있죠. 전자가 있어. 이 거리가 요 크기를 1이라고 하면 여기 한 1000배라고 했습니다. 1000배 정도.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원자인데, 이런 원자들이, 구리 원자들이 순수 물질로 되어 있는 게 구리죠. 구리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그 외곽전자들이 아주 단단해서 이게 잘 움직여요. 이렇게 따라서 움직여요. 이쪽으로.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게 1cm라고 할 때 이게 10m가 되니까, 거의 공하죠. 공간이 비었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보기엔 꽉 찬 구리 물체지만은, 전자가 볼 때는 아주, 뻥 비어 있어요. 비어 있지만 가다가 군데군데 이제, 원자들이 있는 거죠. 원자 핵들이 이렇게 쭈쭈쭈쭈 막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것을 이제 통과해 가는 거예요. 실제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도체 내에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도체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선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선을 통과해서 여기를 통과해 나가는 것. 여기를 통과해서 dt 시간 동안에 지나간 총 전하의 개수를 찾으면 돼요. 근데 전하가 이제 전자니까나 전자의 개수. 그럼 여기 지난 시간 동안 지나간 양이 나오죠. 그럼 전류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 I에 대해서 우리가 디멘전을 보면은 T분의 Q의 디멘전이죠. 쿨롱 퍼 세컨드. 우리가 이걸 A라고 쓰고 암페어라고 있습니다. 암페어라는 과학자의 기여도 때문에 암페어라고 씁니다. 그 전류의 단위 암페어입니다. 암페어. 자, 요 전류를 이렇게 봤는데, 이 내부적으로 좀 더 이제 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예제 27.1에 관련된 내용인데, 다음과 같습니다. 도선을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전하들이 움직입니다. 전하들이. 마이너스 전자가 움직이는데 그냥 Q라고 놓고 양의 전하가 움직이는 걸로 그냥 보겠습니다. 양의 전하. 그러니까 전자는 실제 Q가 이제 전자니까 전자는 만약 전자는 이렇게 가는 거고 이렇게 흐르는 거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양의 전자가 흐르는 요걸 전류라고 해요. 전류의 방향은 이거예요. 전류의 방향. 그래서 마이너스 전자를 놓고 전류의 방향을 반대하기 뭐하니까 양의 전하라고 놓고 이렇게 놓으면 전류 방향이 이렇게 됩니다. 즉 이렇게 놓고 움직이는 걸 보면 여기 이제 많은 이제 전자들이 있죠. 전하 Q가 있습니다. 도체 내 이런 것들이 아주 많죠. 아주 많습니다. 가령 이제 구리 원자 같은 경우 플러스 1가나 2가가 이제 잘 되니까나 2가나 3가나 그럼 하나나 두 개나 세 개가 잘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막 여기서 막 전자 구름처럼 막 그냥 떠돌아다닙니다. 이런 데서. 이런 것들이 평소 때는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이제 움직임이 없는데 여기에다 이제 전이철 딱 걸어놓으면은 전기장이 생기면 전기장 방향으로 쫙 움직이죠. 그게 이제 전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어쨌든 여기서 이제 막 이렇게 움직인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여기에 단면 A를 놓고, 요거 A를 놓고, 여기 지나가는 양을, 한 DT 동안 지나가는 양을 생각해 보겠는데, 다음과 같이 추론합니다. 자, 이 많은 전하 입자들이 움직이죠. 움직이는데 속도가 일반적으로 다를 거예요. 다르지만, 다른 여러 가지를 평균을 해가지고 평균 속도. V 에버리지 속도. 이렇게 쓰면 에버리지라고 합니다. V 에버리지 속도. 그거를 VD라고 하겠습니다. D라는 개념은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VD라고 하겠습니다. 요거를 크기를 어느 한 방향으로. 막 이쪽으로도 가고 저쪽으로도 가고 하죠. 그래 평균적으로 보면은 어떤 VD 이런 개념을 하겠습니다. 한 입자로 볼 때는 이렇게 땅 막 이렇게 이게 원자들을 막 치면서 막 이렇게 다니는데 원자에 부딪혀서 직진을 못하고 왔다 갔다 비틀비틀 하면서 가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가죠. 그랬을 때 속도들이 여러 가지 플러스 마이너스 막 있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 전체적인 평균 속도를 VD라고 하는 거예요. VD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움직인다고. 그럼 이제 여기 하나하나를 다시 보면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놈이 VD라는 속도로 가죠. Q가. VD라는 속도로 갑니다. 여기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러면은 DT라는 시간 동안 간 거리는 VD DT. DT 동안 이렇게 움직였다. 이게 DL 동안. 짧은 시간에 그 DL이라는 요 길이 동안 여기 있는 것이 DT 동안 여기를 통과해 나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놈은 이제 요만큼 갈 거고, 여기 있는 놈은 요만큼, 여기 지나가겠죠. 여기 있는 놈은 요만큼 갈 거고. 그러면은, DT라는 시간 동안 통과한 게, 여기 있는 요 놈이 다 이제 통과한 양이 되죠. 여기 있는 Q를 다 서메이션 하면, 여기 이제, DT라는 시간 동안에 간, DQ. 전체 DQ라는 양이 되는 겁니다. 자, 우선은 이걸 좀 시간을 조금 더 줘가지고 이제 봅시다. 다음 것 같아요. 델타 L. 여기 이제 A라는 면을 짓고, 요게 지나가는 게 Q가 VD로 간다고 하고, 그러면 요 거리가 델타 L은 VD, 요때 걸린 시간이 이제 델타 T라는 시간 동안이라면은, 그럼 VD 델타 T 동안 델타 L이라는 거리를 진행하게 되고, 그럼 델타 거리에 해당하는 여기 있는 것, 여기 있는 전하의 개수를 총 델타 Q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Q들을 다 합하는 거죠. Q들은 개수를 다 합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데, 자, 그러면은, 이 델타 Q, 요때 여기에 있는 요 Q가, 개수가 얼마큼 될 거냐 하는 거예요. 제일 봤어. 첫 번째로 이렇게 가정하고 봅니다. 우선, 원자 개수랑, 실제 전자 개수. 그러니까 1, 2, 3배 뭐 차이 날 수 있겠지만 우선 비슷하게 1대1 정도로 보고 원자 개수를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원자 개수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그 원자 개수가 얼마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델타 V 이퀄 뭐예요? A 델타 L 내의 원자 개수. 요거에 대한 정보를 알면 되는데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화학 주기율표 보면은 CU라는 여러분 이제 교재 이제 뒤에 이제 참고 하는 참고 부분에 어펜딕스 쪽에 보면은 CU 화학 주기율표가 나옵니다. 주기율표가 나옵니다.
그 주기율표에 보면은 수소부터 이제 수소, 헬륨, 뭐 산소 뭐 이렇게 쭉 나오죠. CU 29번 번호 29번에 여기 나오고 그 밑에 숫자가 63.549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탄소 같은 경우 C6번을 보면 탄소가 나오죠. 여기 밑에 숫자가 12.011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이거를 이제 원자가 질량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가령 CU29, 이 원자가 NA계 있으면, NA, 그걸 6.02 곱하기 12, 23승계. 아보가드로 수라고 했어요. 원자 NA계의 질량이 63.549, 63.549 그램이다 이거예요. 가령 카본 6 원자의 NA계의 질량이 12.011 그램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원자가 질량.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힌트인데, 그러면은 6.02 곱하기 12, 23승계에 해당하는 질량이 바로 63.549g이에요. 그럼 한 개는 6.02 곱하기 12, 23승계 나누면 한 개의 질량이 나오죠. 원자 하나, 구리 원자 하나의 질량이 나옵니다. 자, 그런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하나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요 놈에 대해서 또 하나 더 특징이 뭐냐면, 뭐냐면 밀도가 있습니다. CU의 밀도가 나오는데, CU의 밀도, 이제 순수 물질, 구리의 CU 물질가 있습니다. 구리의 CU 밀도를 보면은 8.92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 이것도 뒤에 이제 참고문헌에 나올 정도. 물성표들 보면 이제 뭐 금속의 밀도 이런 것들 이제 다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요것과 요것이 이제 이 원자수를 할 수 있는 핵심이 되는데, 요 두 개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걸 할 수 있어. N 뭐냐면은 N 이퀄 부피분의 원자수. 우리는 이제 요거를 이제 더 뭘로 치냐면 부피분의 전하 운반자수. 전자로 봤죠? 이렇게. 지금 원자수로 따라가고 있죠. 이걸 요렇다가 보면 원자수로 보고 따라가면 전하 운반자수. 우리가 이제 알고 싶은 건 요건데, 요걸 통해서 지금 알고 있는 거죠. 요걸 통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전하 운반자수라고 하면은, 이게 최적당. 이게 최적이에요, 최적. 원자수의 단위 부피당 원자수죠. 부피당 원자수가 됩니다. 그럼 여기 봅시다. 자, 여기 부피당 여기 보면 그램이 나오죠? 그럼 1g에 몇 개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1g에 63.549 개수가 있죠? 그럼 여기 개수가 나옵니다. 그럼 N은 뭐예요? N은 최적. 1 세제곱센티미터에 8.92g이 있다고 그랬죠? 8.92 그럼 1g당 63.549 63.549분의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1g에 요거 있으니까 요거 63.54g이면은 54g에 요만큼 있으니까 요거 8.9 요게 1g당 얼마가 되는 거죠. 걷다가 이제 8.92g g당 이게 개수가 나오죠. 그럼 요걸 MKS 단위로 하면은 요거는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의 3승이죠. 3승이고 63.549분의 8.9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예,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 10의 마이너스 6,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의 6승으로 올라가 29승계.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요거 되게 여기 63.549 8.9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9승 개 퍼 미터 3승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게 얼마냐면은 8.46 곱하기 12, 28승 12, 28승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요. 구리 같은 경우는 자 이런 식으로 이 n을 이제 가정합니다. 이렇게 저런 식으로 n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 n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그럼 여기 전류를 보려면 이제 전류를 하시고 전류는 델타 t분의 델타 q를 봐야 되죠. 근데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간 건데 델타 q를 어떻게 되냐면 우리 델타 q가 여기 전하원 반자 q 하나라고 하면은 여기 델타 t분의 q 곱하기 n을 곱하면 되죠. n만 곱하면 돼요. q가 몇 개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요 안에 이제 q가 몇 개 있느냐 하는 거죠. 그 델타 t랑 움직인 동안에 이 부피 안에 요거 보면 되고 그러면 델타 t분의 q에서 n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되죠. n에다 부피 A 델타 L 요거 곱하면은 요 부피당 그거니까 요 부피에 있는 전체 개수 요 개수가 나옵니다. 그 개수가 모두 한 가지면 여러 가지면 각각 개수마다 이거 해야겠지만 지금 전자 하나죠. 한 가지 정도니까 요거 여기 그럼 바로 뭐죠 요게 요거 델타 L이 VD 델타 T니까 또는 델타 T분의 델타 L이 V죠. VD. 그러니까 요거 N, Q, VDA 이렇게 됩니다. N, Q, VDA. VD가 델타 T분의 델타 N, Q, VDA가 돼요. 그 요게 전류공이에요. 자, 요거는 여기서 이제 뭘 가정했죠? VD라고 해가지고 전자가 도선 내에서 속도가 여러 가지죠. 순간적으로 가서 탁탁 치면서 속도가 이 방향도 있고 이 방향도 있고 이 방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전류가 안 흐르는 도선 neb을 보면은 전자들이 막 그래도 좀 움직입니다. 막 움직이죠. 실제로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이런데 타타타타 하면서도 평균적으로 보면 안 움직여요. 평균 속도는 제로가 나옵니다. 요거에 대한 개념이 이제 축구할 때 골키퍼가 2시간 동안 왔다 갔다 하지만 평균 위치는 여기라고 보면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런 평균적인 속도를 갖고 있어요. 그런 건데 얘가 이제 양쪽 이제 그 도선 양 끝에 이제 전기차를 걸어주면 얘가 조금 움직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우리가 정의된 대로 도선 내에 있는 전하들의 움직임을 갖고 전류를 표현한 거예요. 전류를 표현한 거예요. 다시 요거를 한번 이제 요거 갖고 한번 문제로 응용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제 27.1이 구리도선이에요. 구리도선이고 구리도선의 이제 선의 굵기 단면적에 대한 얘기를 이제 게이지 번호 12번 하는데 게이지 번호 12번 하고서 번호 12번 도선의 단면적은 3.31 곱하기 10의 6승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 잤습니다. 이렇게 주어집니다. 옛날에 요것만 주고 그 게이지 번호에 해당하는 이제 반지름이라든지 이런 게 나왔는데 지금은 맨날 버릇처럼 이렇게 주긴 주는데 이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도선의 단면적이 이거다라고 그냥 줘버립니다. 게이지 번호 얼마다 이런 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 요새는. 자, 이런 이 도선에 전류가 10A가 흐른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VD는 얼마냐 하고 물어봤어요. VD는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여기서 이제 주어진 게 이제 구리에 대해서 여기 도선은 구리도선이라고 했죠. 여기 구리에 대한 물성이 다 주어졌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원자가 번호가 얼마죠? 63.549, 63.549이고 밀도가 8.92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고 뭐 이런 게 이제 주어진 상태 이걸 구하는 겁니다. 아보가드로 수 이런 것도 이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보면은 VD를 구하거든요. 그럼 요 공식에서 그 VD를 하려면은 NQA분의 I를 알아야 되는데 I가 지금 10A로 돼 있고 N이 얼마냐 했을 때 아까 요거 쓰면 되겠습니다. 요거 8.46 곱하기 12, 28성 8.46 곱하기 12, 28성 그 다음에 Q는 전자라고 했죠. 전자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양의 값으로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A가 이제 이거죠. 요거 3.3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자, 요거 다 MPS 사인으로 나왔을 때 이게 단위가 이제 미터 퍼 세컨인데 그래가지고 요걸 계산하면은 2.2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미터 퍼 세컨. 단위가 이제 미터 퍼 세컨이죠. MPS 단위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 결과를 한번 곱씹어 보면은 이게 뭐예요? 1초당 이게 뭐예요? 0.223mm. 요런 속도거든요. 1초당 0.2mm 정도를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눈곱만큼도 안 움직이죠? 정말. 1초당. 이 도선 내에서 구리 원자가 있지만 전자가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했을 때 이 전자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는데 이게 1초당 0.2mm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뭐냐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열적 진동이라고 하죠. 열운동이라고 해서 열역학에서 이제 앞에서 챕터에서 이제 본 게 있는데 열운동에서 보면은 어떤 입자들이 아주 작은 입자들은 온도에 따른 그 진동을 합니다. 막 가만히 못 있죠. 막 진동을 해요. 그 진동하는 평균 속도 탁탁. 평균 속도는 제로지만은 그것을 이제 평균의 크기로 보면은 그게 얼마 정도 나오냐면은 이제 계산하는 게 있어요. 거기서 보면은 뭐 산소 분자 O2 산소 분자나 뭐 이런 것들 되게 속도가 평균적으로 한 500m per second 정도 돼요. 산소나 질소 분자가. 그럼 V 전자로 계산하면은 얘는 이제 이거보다 훨씬 더 커요. 100배 이상 더 커요. 100배 이상 더 큽니다. 그래서 한 10의 5승이나 6승, 5승 내지 10의 6승 미터 per second. 이게 뭐냐면은 평균적으로 제로인데 왔다 갔다 진동하네. 골키퍼가 움직이는데 평균 속도는 제로죠. 평균 속도는 제로지만은 막 움직여요. 그때 그 순간 속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돼.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은 전자가 볼 때 도선 내의 공간은 어떻다 그랬어요? 원자 핵이 있는데 원자 핵이 점같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비어있는 상태니까 전자가 움직이는데 물론 가서 원자와 부딪히긴 하죠. 근데 이제 좀 많이 자유롭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더라도 이거 뭐 10분의 1이라 되더라도 어떻게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은 이거는 뭐냐? 평균값이니까 얘가 실제로는 이 정도 속도로 움직이는데 얘가 이렇게 갔다가 막 충돌하는 거예요. 막 충돌해서 한참 있다가 1초 지나서 얘가 딱 간 거리를 보면 여기서 요거 간 거리를 보면은 0.2mm 간 거예요. 그 사이에 얘는 한 10의 5승으로 1초 하니까 100km 간 거예요. 100km. 요걸 다 합하면 100km예요. 그런 소리예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렇게. 그래 이거를 마치 봄비 오고 나서
꽃가루들 막 흩날리죠. 그럼 그 물가에서 빗물이 막 흐르는 데서 꽃가루 거기 위에 얹어 앉아가지고 움직이는 거는 막 이렇게 있습니다. 네, 브라운 운동이라고 하죠. 이렇게 막 움직여요. 표류하는 것 같다고 해서 표류한다고 하죠. 드리프트라 그러면 드리프트, 표류한다는 거. 그래서 이 속력을 우리가 요거를 VD, 드리프트 벨로시티라고 합니다. 드리프트 벨로시티. 그래서 VD라는 걸 쓴 거예요. 여기 쓴 게 VD라고.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는데, 평균적으로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는데, 여기 스위치가,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 천정에 여기 조명등이 있죠. 조명등이 있고, 여기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 선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스위치를, 그래가지고 이제 딱 이제 누르면 한번 이렇게 열고 닫고 하는 거죠. 열고 닫고, 스위치. 그 스위치 딱 닫는 순간 딱 들어와요. 근데 0.2mm 여기 언제 갔을까요? 이게 아니고 스위치 딱 닫는 순간 뭐냐면은 이 도선의 전 끝과 끝에 220V가 걸립니다. 전이차가. 그럼 220V에 각기가 이제 보면 이제 볼 220, 이 끝에 220V가 걸리니까나 만약에 1m라면은 1cm에는 2V가 걸리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 쫙 이 전압이 쫙 걸립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균등한 그래 이제 전기장이 딱 생기죠. 전기장이 딱 생깁니다. 예, 딱 생겨져. 이거 생기는 거는 빛의 속도로 생깁니다. 빛의 속도로. 빛의 속도로 전기장이 쫙 생겨요, 이게. 그러니까 전기장 내에 모든 전하들이 이렇게 1초 동안 0.2m 덜컹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0.1m. 근데 이제 한 단면적으로 보면은 엄청 많은 전자가 팍팍팍 움직이죠. 즉, 뭐죠? 0.2m니까는 10A니까는, 예, 10A가, 움직이는 거예요. 10A가. 얼마큼 움직이죠? 개수당 아까 이만큼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이만큼 움직인다고 했어요. 다 움직이는 거예요. 자, 요렇게, 그 내부적인 구조를 봅니다. 이렇게. 그 여기서 또 하나 더 잠깐 좀 볼 거는 다음과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 전도성 물질들, 이 전하를 이제 운반하는 물질들에 대해서 실험을 쭉 해보면 이렇게 구리 쪽을 이렇게 한다면 요 사이에 전이차를 걸어주면은 뭐 전기장이 이렇게 생깁니다. 전기장이 생기죠. 전기장이 생깁니다. 그리고 전류가 생기는 거죠. 이 전류가 어떻게 해요? NQVDA 이런 식으로 이제 전류가 생긴다고 했죠. 이 전류가 이제 실제로 전류 방향이 있어요. 전류 방향. 전류는 플러스가 움직이는 방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양수면은 이게 양수면은 VD 평균 드리프트 평균 속도 VD 벡터. 얘가 만약 벡터라고 하면 요따가 이 벡터예요. 요 방향으로 이렇게 합니다. 전류의 방향이 있다는 다 알기 때문에 그냥 보통 그냥 이거를 이렇게 안 하고 그냥 I로 이렇게 씁니다. 플러스가 우리 움직이는 방향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움직이죠. 전류가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요때 이제 요 사이에 걸리는 전압과 이제 전류와의 관계도 있지만은 전압과 전류. 이 전압과 전류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 델타 V하고 델타 V가 걸리고 I가 걸리고 요게 비례관계입니다. V가 걸리면. 그런데 요 관계를 우리가 E에 대해서 요 관계를 이 델타 V 때문에 E가 생기죠. 그러면은 전기장이 생기죠. 전기장이 생기면 이제 전류가 생기는데 이것이 생겨서 이제 전류가 생기는데 요것에 관련된 비율을 관련된 걸로 전기적인 특성을 얘기할 수도 있고 요거에 관련된 걸로도 하는 게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를 보면 요거 이제 J라고 합니다. J. 이게 J가 뭐냐면 요거를 JA 해가지고 이 J가 NQVD예요. 이걸 보면 J는
A분의 I에 해당하죠, 뭔가? A분의 I에 해당하죠. 전류인데 단면적당 전류예요.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죠.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여기 전류가 흘러가는데, 요 단면을 보면은, 단면 앞에서 딱 보면은, 순간 요 지점을 통과하는 전하들만 점 찍으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 뭐예요? 면적당 이제 밀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것하고, 이건 J1, 이거 J2라고 하면 이게 큰 거예요. 이게 큰 거예요. 단면적당 이제 전류 밀도, 전류 밀도라고 합니다. 단면적당 전하, 고길 전하가는 통과하는 전하량이에요. 전하량이라고. 그래서 이게 있으면 이게 생기죠. 이게 생기고. 근데 전기장을 걸어두면은 이 전류 밀도가 생겨요. 전류 밀도가 생깁니다. 이게 비례하죠. 비례관계. 요 비례관계를 J equal 시그마 E라고 이렇게 쓰는데, 비례관계를 시그마라고 해요. 이 시그마를 이제 물체마다 이제 실험적으로 조사해 내면 됩니다. 이걸 전도도라고 합니다. 시그마를. 컨덕티비티, 전도도라고 합니다. 전도도가 이제, 값들이 있죠. 그 물체마다 이제 다 요거 이제 계산해 놓은 값들이 있는데, 가령 뭐 구리 같은 경우 3.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이게 아니구나. 비제한 값으로만 있네. 전도도 값은 아니네. 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가령 구리가 시그마의 구리 같은 경우는 이게 얼마냐면은 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성. 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성분의 1. MPS 아니라 이 정도 크기예요. 이거 왜 이렇게 썼냐면 다 여기 놔두고. 자, 그래서 이런 관계를 물질마다 요 실험적인 관계를 얻어내요. 전도도를. 근데 또는 요걸 이렇게 놓고 이렇게도 합니다. J 대신에 로분의 1. 요걸 하거든요. 요걸 이제 비저항이라고 하는데, 비저항. 저항에 비례한다는 개념입니다. 저항에 비례하는 값이에요. 저항값하고 비례. 이렇게도 넣습니다. 이렇게도 넣는데, 요거는 보면 이제 로는 시그마분의 역수관계죠. 역수관계입니다. 요게 바로 로예요. 로. 그럼 보면은 같은 전기장에 걸려진 데 따라서 시그마가 크면 클수록 전류 밀도가 커요. 시그마가 크면 전류 밀도가 커요. 전류 밀도가 크면은 전류가 커요. 그러니까 전도도가 좋다는. 얘가 크면 전도도가 좋은 거죠. 그럼 반대 개념으로 얘는 어때요? 얘가 크면은 같은 전기장에 걸린 상태에서 로가 큰 물질은 전류 밀도가 작죠. 그러니까 전류가 잘 안 흘러요. 그래서 얘가 크면은 저항이 크다 이거예요. 잘 안 흐른다 이거예요. 저항이 큰다 이거예요. 저항에 비례되는 개념입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그 요렇게 이제 그 비저항이나 이제 전도도를 이제 실험 사실로 구한 다음에 요거를 다음과 같이 이 델타 V, I가 이제 JA니까 I가 JA니까 그 델타 마찬가지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전이차를 걸어주면은 전류가 생기죠. 전류가 생깁니다. 그때 이 I와 델타 V의 관계에서 요걸 R분의 1이라는 비례상수를 R분의 1이라고 씁니다. R분의 1. 그 요건 마찬가지죠. 저기서 좀. J 시그마 1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전이차를 걸어줬는데 R이 크면 클수록 전류가 잘 안 흘러요. 여기 똑같이 전이차를 걸어줬는데 R이 큰 물질은 전류가 잘 안 흘러. 저항의 개념이죠. 그래, R이 저항이에요. 저항입니다. 근데 요것과 연관시키면은, 여기서 I가 JA죠. JA. 그 델타 V가 요 길이를 L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L이라고 하면은, 요거. 델타 V 이퀄 ED. 이렇게 되죠. ED. 델타 V 있고, 여기 전기장이 E가 돼 있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여기 R이 뭐냐면, R은 JA분의 EL이 되죠. 근데 J가
로분의 1이죠. J가 로분의 1, J가 로분의 1, 2, A, 2, L. 이렇게 되죠. 그래서 로가 위로 올라오고, 요거 없어지고, A분의 L. 요런 관계가 같아집니다. 이런 관계가. 이런 관계가 같아져. 그 저항이 길이가 길면 저항이 커지고, 단면적이 크면 저항, 같은 길이도 단면적이 크면 저항이 작아져요. 저항이라는 개념으로 볼 때 길이가 길면 가면 갈수록 막히는 게 많아지겠죠. 그런 개념이라고 봅니다. 계속 원자들이 점점점점 있긴 하지만은. 근데 이것이 같은 거리인데 넓어요. 그럼 찬스가 좀 많아지는 거죠. 그게 작아진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그때 이제 그 저항성에 비례하는 개념이죠. R이, 로가 크면, 커집니다, 이게. 자, 그래, 이런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걸 이제 I는 이제 R분의 1 델타 V. 요거랑, I는 J, A하고 J는 로분의 1, 2. 자, 요런 관계를 어떻게 찾아내는데, 요런 관계를 주는 것들, 요런 관계를 주는 것. 요런 관계를 주는 물질을 우리가 특별하게 오음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것을 보면은 델타 V가 걸려주고 I가 생기는 거는 그러니까 R분의 어떤 상수죠. 이런 상수예요. 요렇게 이제 리니어한 값을 주는 게 이제 오음성 물질이에요. 1차 함수로 주는 게. 전이차를 반대로 걸면 전류가 반대로 흐릅니다. 이렇게 반대로 그죠. 마이너스 값이. 그런데 꼭 이렇게 되지 않고 이게 막, 어떤 거는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꼭 이렇게 리니어하지 않아요. 이런 것만 오음성 물질이라고 해요.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압을 막 가해도 잘 안 흐르다가 어느 순간 잘 흐르죠. 잘 흐릅니다. 바로 요게 바로 반도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가, 전압이 약하게 걸리면 어느 범위 내에서 걸리면은 전류가 안 흐르다가, 어느 시간이 어느 한계가 이상 전압이 걸리면 갑자기 도체처럼 팍 흘러요. 근데 도체였다가 절연체였다가 하는 거죠. 그런 의미의 반도체예요. 그런 의미의 반도체입니다. 실제로는. 그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는 특별히 이런 놈, 다른 말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보통 전기성 물질에서 우리가 저항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은 R은, 그 R의 관계는 바로 요 오음성 물질을 말합니다. 오음성 물질. 그래서, 델타 V 이퀄 IR이라고도 이렇게 많이 씁니다. IR. 그리고 이렇게 놓고 해석을 어떻게 합니다면, 다시 이렇게 합니다. 저항성 물질에, R이라고 하는 이런 물질에, 요거 이제 단면적하고 이제 길이하고, 로가 주어지면 저항 값이 나오겠다. 여기 이제 전류가 흐른다 이거예요. 흐른다. 그러면은, 이렇게 놓고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그러면 전류가 저항을 통해서 흐를 때는 델타 V 이퀄 IR이라는 전압 강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회로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IR은 전압 강화가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회로를 봅니다. 요거를 회로해서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하고 I라고 써요. 톱니바퀴 이렇게 I라고 쓰는데, 이 R에 I가 흐르면은 저를 방향으로 전압 강화가, 전압 강화가 VR, 여기가 IR이면은 여기가 제로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전압이,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아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전류가 흐르고, 요렇게. 전압 차이가 IR이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회로해서 놓고. 이거나 이렇게 놓고는, 이걸 다 이제 우리가 오음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오음슬로. 이걸 오음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오음성 물질과 관련된 법칙이죠. 오음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새로 하나 이제 도입이 하나 됐죠. 이제 오늘 처음 전류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로 성분에 들어갈 이제 저항이라는 걸 또 하나 살펴봤습니다. 전류. 그 저항을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렇게 표현. 자, 그 전류 I가 여기 흐르면은 요 사이에는 IR이라는 전압 강화가 일어난다 하고 V. 이제 V라고 많이 써요. V라고 많이. 델타 V 대신에 V라고 간단하게 이렇게 씁니다. 전압 강화. 이게 전압 강화가 일어나는. 전압은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죠.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전압이 낮아요. 낮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다 뭐냐면 이건 도선이에요. 도체. 도선은 보통 이제 까만색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까만색으로 표현합니다. 자, 여기 하기 전에 전기 여기 보면은 전기 전도 모형 뭐 이런 게 있는데 전기 전도 모형. 그러면 이 시그마나 로의 물리적인 특성은 어떻게 연관되느냐 하는 건데, 그거는 우선 간략하게만 잠깐 보겠습니다. 간략하게 잠깐 보면은 전자가 이렇게 막 움직인다고 했죠. 이렇게 VD로 움직입니다. VD고 여기 전기장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이제 요 전하가 여기 이제 한번 튕기는 원자가 부딪힐 때 시간을 타오라고 하면은 얘 전기장 속에서 요런 전기장 속에서 얘가 이제 움직이는 게 일정하니까나 V는 V0 벡터 플러스 A 벡터 T 이렇게 A 벡터 타워 동안 움직이죠. 타워. 왜냐면은 여기가 F네트가 Q2에서 요거밖에 없다고 가정합니다. 요것만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 일정하니까 MA에서 A가 N분의 Q, A예요. N분의 Q. 이렇게 보고 요거의 평균값을 보면은 A 벡터 타워라고. 이게 A가 없을 때 얘를 일반적으로 얘가 오는 것도 이제 제로라고 봅니다. 제로라고. 얘가 이제 A 타워 정도 되죠. A 타워. 얘가 A 타워가 되고 A가 N분의 Q2 타워. 이게 평균값이에요. 평균값. 평균값이라고. 그래, 요 속도를 이제 VD라고 보는 거예요. 평균값.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속도도 있고 이런 속도도 있고 이런 속도도 있고 이런 속도도 있고 각각 이제 타워라고 좀 더 평균적으로 다 타워라고 보고,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 딱 보면은 1초 동안 0.2밀리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그럼 전체가 이렇게 딱 그 값이 그것에 해당하는 속도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J 이퀄 시그마 2에서 요걸 보면은 2를 보면은 시그마하고 2가 이제 시그마 이거죠. 이거죠. VD 요거 하고 I 이퀄 NQVD A를 보면은 VD를 요걸로 보면 NQ 요걸로 보지 말고 J로 바로 보죠. J로. J 이퀄 지금 VD죠. VD. 가만히 있어보자. I 이퀄 JA하고 J는 시그마 EA. 자, 요거죠. 그리고 요 I는 요게 NQVDA. 그렇죠. J를, 그러니까, 여기서 J를 NQVD라고 하고, 요것이 이제 시그마 2죠, 시그마 2. 그래서 시그마를 보면 2분의 NQVD 하고 VD를 2분의 NQ VD를 요걸로 요 정도로 보는 거죠. N분의 Q2 타워 요거 없어지고 N분의 NQ 스퀘어 타워. 그러니까 이 시그마라는 게 전도도라는 특성을 보면은 질량이 크면은 전도도가 약해요. 그러니까 전자가
전자가 무거울수록 전도도가 약해요. 잘 안 움직일 거라는 얘기겠죠. 그런 개념이 오죠. 그 다음에 이제 Q가 커야지 커지죠. Q의 제곱에 비례하죠. Q가 커야지 전기장의 반응이 커지죠. 그렇죠? 네, 그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간격이, 이건 뭐예요? 타워가 크려면은 이 원자 간격이 좀 멀어져야 돼. 타워가 큰 거죠. 그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수가 많아져야 되겠고. 하여튼, 이제 요런 이제 물리적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요거 예를 하나 좀, 요 R에 대한, 저항성 물질에 대해서, 오염성 물질에 대한 문제를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예제 27점이. 게이지 니크롬선의 반지름은 0.32밀리이다. 자, 반지름이 0.32. 자, 도선이 있는데, 니크롬선이에요, 니크롬선. 도선이 이렇게 있는데, 요 반지름, 요거 A가 파이 R 자성인데, R이 얼마냐면은 0.32밀리, 0.32밀리미터. 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때 첫 번째, 이렇게. A의 단위 길이당 저항. 그건 뭐냐 했는데. 여기서 저항에 대해서 잠깐, 단위 설명을 좀 안 했죠? 여기서 보면은 저항에 대해서 단위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V equal IR에서, 또는 R equal I분의 V에서 볼트 퍼 암페어.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는 이제 R equal, 요거하고, 볼트 퍼 암페어라고 하고,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놓고 오음이라고 했습니다. 오음이라고 했고. 아까 다른 것 전화는 그냥 디멘전 맞춰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렇게 됩니다. 그럼 R equal 로 A분의 L에서 로의 디멘전은 뭐예요? 요게 L이죠. LR. 로의 디멘전은 R 곱하기 L에 해당하죠. 그럼 5m.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로의 비저항의 디멘전이 이렇게 되고, 시그마 전도도의 디멘전은 로분의 1로 칩니다. 로분의 1로. 5m에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디멘전을 봅니다. 디멘전을. 그래서 저항은, 단위 길이는 저항 얼마냐 했는데, 우리 R equal 로 A분의 L에서, 단위 길이당 저항은 길이당 L분의 R을 말하는 거죠. L분의 R은 A분의 L분의 로라고 하면 되죠. 근데 로에 대해서, 니크롬선에 대해서 로를 이제 찾아야겠는데, 니크롬선에 대한 로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 로 니크롬선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 5m. 이렇게 이제 테이블에 나와 있습니다. 테이블에. 그럼 길이당 저항은 A가 파이 곱하기 0.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미터. 이것의 제곱분의 R, 옴. R분의 L인데, R분의 L인데, 로분의, L분의 R, L분의 A, A분의 로, A분의 로를 계산해야죠. A분의 로. A가 파이 곱하기 0.32, 로가 1.0 곱하기 마이너스 6승. 그렇게 하니까 이게 3.1 옴 퍼 미터. 단위 길이당. 1미터당 3.1 오hm 정도가 된다는 얘기네요. 1미터에 3.1, 저항이 3.1 오음이다 하면은
엄청 작은 겁니다. 엄청 작은 겁니다. 우리 종이 두께 요거 아주 작게 양 단간 저항은 얼마나 나올까요? 거의 무한대입니다. 거의 무한대. 엄청 크죠? 절연체죠. 절연체에 해당할 정도로 아주 큽니다. 저항이 몇 메가오hm 정도 이상 될 겁니다. 근데 이게 니켈인데 니켈이라는 금속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거예요. 1m에 해당하는 저항이 3.1오음밖에 안 됩니다. 요 단면적이 이렇게 됐을 때, 단면적이 더 커지면 어때요? 저항에 단면이 더 커지면 더 작아지죠? 더 작아집니다. 더 작아집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번 문제가 길이 1m, 전이차 10V 전류는 L을 1m로 놓고 V 이퀄 10V를 걸어놨을 때 전류가 얼마가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을 먼저 구해야죠. 저항. I는 R분의 V에서 R은 뭐예요? 요거죠. A분의 로 구한 데다가 L 곱하면 되죠. L. 그럼 R이 되죠. R분의 V. 요거는 3.1 곱하기 L 1m 분의 V 10V. 3.2A. 3.2A 정도 나옵니다. 3.2A. 자, 우리 금속, 뭐라고, 구리 같은 경우도 보면은, 구리 같은 경우, 로가 1.7 곱하기, 10-8승이에요. 얘는 이것보다 더 작죠. 이게 더 작죠. 구리 같은 경우, 저항이 작죠. 도체에 해당하니까 이게 아주 작아요. -8승. 그 얘 같은 경우, 반지름이 0.5mm, R 이퀄 0.5mm. 이 도선 L 이퀄 1km. 요거에 저항을 계산하면은 21.75ohm이 나옵니다. 1km인데. 아주 작죠. 이 도체들이. 우리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전하를 나르는 길로 요런 걸 다 쓰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저항의 성질에는, 이 저항이 이게 열에 의해서 이제 변화가 됩니다. 어떤 도선의 저항이 열에 의해 변화가 돼요. 여기에 이제 V를 걸고, 저항 R에 대해서, R인 물질 V를 걸면 전류 I가 이제 생성되죠. I가 생성되고, 그러니까 V 이퀄 IR, 이런 관계가 생긴다 그랬죠. 생긴다. 근데 이 R이 온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식의 우리가 물리적으로 해석하냐면은, 이제 이게 뜨겁어요. 도저히 뜨거우면은, 뭐가 되냐면은, 그 가만히 있는 원자핵이 진동을 해요. 진동하는 범위가 커져요. 그러면 뭐랑 같냐면은, 골키퍼가 거기서 정지해 있지 않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평균 위치 제로죠. 팍 하는 거예요. 그럼 막는 확률이 좀 커집니다. 막는 확률이. 그런 개념으로 이제 이걸 봅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 비저항값이,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온도가 T0에서 T로 온도. 여기서 이제 비저항값이 로 제로였는데, 로로 변합니다. 이게 변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R은 뭐야, 여기서 R은 로 A분의 L이니까 같은 거에 대해서 R0가 R로 변하죠. 그러니까 로가 커지고 저항이 커집니다. 이게 커지면 커져요. 이쪽가 온도가 올라가면 커지고 온도가 낮아지면 작아집니다. 그랬을 때 요 관계에서 델타 로 마이너스 로 제로, 요것이
델타 T에 비례해요. 델타 T에 비례한다는 실험적인 사실하고, 그 다음에 이런 변화는 로 제로. 처음의 값 사이즈인 건 처음의 값. 이건 뭐냐면은, 어떤 게 이제, 우리가 저 선팽창 계수와 마찬가지로 1m가 온도가 얼마에 따라서 1cm 늘어났어요. 그렇다면 2m짜리 몇 cm 늘어나죠? 2cm 늘어나요. 로제로에 비례합니다. 로제로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이건 비례상수입니다. 요 비례상수를, 이렇게 하죠. 요 비례상수를, 델타 로 이퀄 알파랍니다. 알파 로 제로 델타 T. 이건 알파라 그래. 알파. 알파의 디멘전이 델타 T분의 1이죠. 그래서 도 C의 마이너스 1승이 됩니다. 여기 온도계수라고 합니다. 온도계수. 요거를 비저항 온도계수. 요거를 비저항 온도계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변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온도가 많이 올라갈수록 저항값이 점점 커져요.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값이 커진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요거는 뭐 이렇게 되니까 여기다가 델타 로에다가 A분의 로 대신에 A분의 1을 곱하면은 여기다가 A분의 1을 곱하면은 델타 R 이퀄 알파 R0 델타 T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R-R0는 알파 R0 델타 T R 이퀄 R0 1 마이너스 알파 1 플러스 알파 델타 T 뭐 이런 식으로 실험적으로 이거 많이 이제 실험하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델타 T가 계속 마이너스로 되면 어떡할까요? 마이너스로 돼서 이게 이게 요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면 빵이 되죠. 빵이 되는데 실제로 요것들이 물성들을 보면 전기적인 물성들을 보면은 이런 전기성 물체들에 대해서 온도를 막 낮추면 낮아져요. 온도 T, 도시라고 하고, 요거를 K라고, 절대 온도 K라고 하고, K라고 합시다, K. K는 뭐냐면은, 도시에다가, 마이너스 273.15인가요? 1호 도시를 한 것. 그러니까 0도씨는 플러스로 해야죠. 플러스. 0도씨 하면은, 요거 0도씨 하면 273.15K가 돼요. 15K. 0도씨를 집어넣으면은, 도시를 집어넣으면 도시에다가, 몇 도라고 한 거를, 여기 C를 집어넣고 하면 요게 이제 C가 만약 20도다, 20도씨다 그러면은 293.15K가 됩니다. 15K가 돼요. 절대 온도라고 합니다. 그런 거. 그 절대 온도. 그래가지고 절대 온도가 이제 0도라고 하면은 얘가 이래가지고 가다가 여기서 이제 온도가 막 낮아지면은 막 이렇게 가다가 틱 떨어집니다. 0에 어느 온도 가기 전에 탁 떨어져요. 어디냐면 0K가 가기 전에 탁 떨어져요. 그래서 거기 책에 있는 거에 의하면은 수온 같은 경우 4.15K. 그러니까 한 영하 269도 정도 되죠. 269도 정도 되면 갑자기 저항이 0으로 돼요. 저항이 0으로 됩니다. 그 저항이 0으로 되는 요 공간, 요 때를 초전도체라고 합니다. 초전도체. 저항이 0인 물질을 초전도체라고 해요. 그래 이런 물질들이 온도를 막 떨어뜨리면은 초전도체가 됩니다. 초전도체. 저항이 0인데. 이 초전도체 물질은 보통은 이제 이렇게 영하 270도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초전도체가 되는 게 좋은 이유는 저항이 제로니까나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저항을 통해서 에너지가 빠져나가거든요. 에너지가 빠져나가. 열이 나요. 뜨거워지고. 그래서 막 전류나 이런 걸 막 올려줘도 위험합니다. 근데 이제 초전도체가 되면 그런 게 상관이 없어요. 그 상관없이, 예. 저항이 없으니까나, 소실된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전도체에다가 모든, 도선 흐르는 걸 만들면 되는데, 이 초전도체를 만들려면은 아주 온도를 낮춰야 되는 비용이 멀찍 크죠. 그래서 화두는 초전도체를 점점 온도를 높여서 상온에 가까운 데서 초전도체가 만드는 게 물리학자들의 화두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우리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다음 단계 이제 이 전류를 이제 얘기했고 저항을 얘기했죠. 그럼 이제 전류가 흐르는 도선, 저항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다음 것 같은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 저항이 있는 가장 간단한 회로를 한번 좀 그려보겠습니다. 회로에서 이렇게 I라고, 저항을 I라고 노테이션입니다. 그러면은 얘는 무조건 오음속 물질이에요. 보통 딴 말 없으면 오음속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도선을 이렇게 가가지고 V 또는 뭐 E라고 합니다. 이제 기전력이라고도 하고 이제 전입, 건전지 1.5V 이런 거 딱 걸어주면은 요거 이제 우리가 형상화하기 이렇게 건전지 있죠? 플러스 폭탄한다 여기 합니다. 그건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흐릅니다. 그럼 여기 Q가 이제 전자는 이렇게 흐르죠. 전자는 이렇게 흐르는데 이제 양의 방향으로 전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여기서 이제 여기 이제 A점, 여기 이제 B점, 여기 이제 C점이라고 하고 여기 D점이라고 하면은 여기는 보면은 전위가 여기가 낮고 여기가 높다고 했어요. 건전지 1점, 여기 1.5V면 여기가 0V죠. 그럼 Q가 양이라고 했을 때 Q가 얘는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Q는 가만 놔두면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가요. 포텐셜 에너지가 어디다 놓냐면은 QVB하고 QVA라고 있을 때 이게 포텐셜 에너지죠. UB, 여기 UA예요. UA가 여기 1.5V면 여기 0V, 이게 높죠. Q가 양일 때 얘가 높아요. 얘가 높으니까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가만 놔두면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얘는 여기 이거 뭐야 우리가 화학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화학 에너지. 얘는 이제 이걸 거꾸로 움직이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안에 손이 있는 거예요. 손이 있어서 막 올려줘요. 손이 있어서. 그 화학 에너지가 하는 거예요. 화학 에너지. 우리가 화학 에너지를 갖다가 집어넣고 파는 거예요. 에너지를 파는 거예요.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 그럼 얘가 이제 여기 올라와 있죠. Q가 올라와 있습니다. 올려주면 얘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지금 못 가고 여기 보니까 여기 낮은 데가 여기 있죠. 그 길이 있어 이쪽 따라가요. 이쪽으로 가요. 그래서 이렇게 가요. 이렇게는 못 가고 이렇게 낮은 데로 갑니다. 이거 높고 낮으니까 높은 데는 낮은 데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게 우리가 전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전류예요.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게 가장 간단한 이제 도선을 이렇게 하는데 이랬을 때 여기를 여기가 이렇게 까맣게 그러는 걸 이걸 도체라고 합니다. 도체는 이상적으로 이런데 이제 구리도 저항이 약간 있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이런데 해놓은 건 다 도체, 이상적인 도체예요. 저항이 없는 거예요. 저항이 없다고 가정하고 저항은 여기만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럼 전류가 갔다 여기 I 전류가 흐르죠. I 전류가 흐릅니다. 근데 흐르는 걸 잘 보면은 이 도선을 보면 여기서 이제 전류계로 이제 이런 거 측정해 보면 여기 1초에 10개가 지나갔어요. 그 여기도 1초에 10개가 지나고 여기도 1초에 10개 지나고 여기도 1초에 10개 지나고 여기도 1초에 10개 지나고 여기도 1초에 10개 여기도 1초에 모든 게 다 1초에 10개 쫙 지나갑니다. 예. 특별하게 어느 순간 막 커지고 이런 것 빠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전류가 딱 그런 거 딱 보면은 이제 전류가 이제 일정하게 쫙 흘러요. 전류가 똑같이 지나가죠. 똑같이 지나갑니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1.5V 건전지 놓고 보면은
꼬마 전구가 이렇게 딱 켜져 있죠. 이게 꼬마 전구에 해당합니다. 그럼 꼬마 전구가 빨간불이 tok 들어와 있죠. 물론 1시간쯤 있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점점 이제 밝기가 어두워지지만 우리가 회로에서 이렇게 놓을 때는 점점 화학 에너지가 없어지는 건 그런 건 가정 안 합니다. 화학 에너지는 그냥 이렇게 있다고 1.5V가 있다고 가정해요. 전화를 갖다가 끼끼끼 올려줘요. 그래 이걸 기전력이라고 합니다. 기전력이라고 합니다. 힘 같은 개념이죠. 근데 실제는 이제 전입니다. 전이. 막 올려준 힘 같은 개념이라고 해서 이제 기전력 하는데 전위의 개념입니다. 힘의 개념이 아니라. 자, 그래서 이렇게 딱 올려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돌아갑니다. 근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아이디얼하게 보면은 시간에 대해서 이 전류를 보면 전류가 이렇게 일정해요. 꼬마 전구가 일정하게 빠르게 돼 있죠. 물론 1시간쯤 있다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는데 이거 무시하고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간다고 봤어요. 짧은 순간 보면은 여기 지난 거, 여기 지난 거, 여기 지난 거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이게 여기 특징인데 그러면 여기를 다 한 것 같은 걸 봐봐요. 저기서 A에서 B로 올려줘요. 그럼 얼마큼 일을 할까요? 나중에 위치 에너지에서 처음에 위치 에너지. 처음에 위치 에너지. 이만큼 해줘야죠. 이만큼 W 손이 해줍니다. 이건 건전지가 해주는 거죠. W 건전지가 해주는 거죠. 건전지에 있는 내부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 즉, 내가 손으로 이거를 높이 올려놓은 거예요. 이거랑 똑같아요. 하나, 둘 올려놓은 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툭 내려가죠, 이제. 길이 생기면. 올라갔으니까 길이 생기면 팍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얘기할 때는 어때요? 여기서 얘기할 때는 어떠냐? 어떠냐 하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저기서 이제 열이 나와가지고 에너지가 없어집니다. 에너지가 없어져요. 에너지가 없어집니다. 그럼 다시 여기로 오죠. 다시 여기로 옵니다. 다시 이 상태로 와요. 그러니까 이만한 에너지를 다 갖다가 쏟아버려요. 쏟아버리고 옵니다. 그런 개념인데, 요 관계를 좀 더 보면은, C하고 D로 흐르는 걸 잘 보면, C에서 D로 흐르는. 여기서의 총 에너지 관계를 보면은, EC, ED를 보면은, 역학적 에너지를 보면, 역학적 에너지 KC 플러스 UC, 여기도 KD 플러스 UD를 보면은, 에너지 관계에서 보면, KC는 2분의 1 MVC의 제곱. 시점에서의 제곱. 얘는, 그러니까 UC는 QVC, 이거죠. 얘는 2분의 1 MVD에서의 제곱, 플러스 QVD예요. QVD점이에요. 이런 거죠. 그런데 얘가 전류가 전류 일정하니까 VC랑 VD랑 같아요. VC랑 VD랑 같아요. 이게 바로 V 드리프트. 이 속도랑 같아요. 이 드리프트 속도랑 같아요. 똑같아요. 드리프트. 그러므로 그리고 또 이제 UC와 UV를 보면은 U에 대해서 보면은 UC는 QVC라고 했잖아요. 근데 VC가 VC이고 D에서 UD에서 델타 U를 보면은 UD에서 UC를 보면은 UD가 QVD 마이너스 QVC이고 QVD 마이너스 VC인데 요걸 요게 제로가 되면 요게 V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QV예요. 위치 에너지는 낮아지죠. 위치 에너지는 낮아집니다. 그러면 C에서 D로 갈 때 델타 K는 제로고 델타 U는 이거죠. 델타 U는 마이너스 QV예요. 그러면 C에서 D로 가는 동안 델타 E를 보면은 델타 E는 델타 K 플러스 델타 U인데 델타 K 제로 플러스 마이너스 QV가 되죠. 음수가 되죠. 음수라는 거는 총 역학적 A에서 B로 가는 동안 C에서 D로 가는 동안 총 역학적 에너지가 어디로 날아간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얘가 여기서 떨어질 때 공기 저항으로 마찰력이 나가는 거 없다고 가정하면 어때요? 역학적 에너지 똑같죠. 여기서 내려오면 여기서 총 역학적 에너지, 여기서 총 역학적 에너지 똑같아요. 그런데 저항을 지나면서 어차피 이만큼 낮아지게 돼 있어요.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만큼 에너지가 낮아졌어요. 낮아졌어요. 근데 요것이 요 동안에 만약에 이제 저는 총 Q가 지나갔다 그러면 전체 델타 E 토탈은 마이너스 QV가 되겠죠. QV 전체 지나간 게. 그 요거 델타 T로 나누면은 델타 T 동안에 총 저 D라는 면, 조사의 면을 지나간 게 이거예요. 이게 전류예요. 네. 여기 전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거기 저 길이 동안에 해당하는 거니까. 전류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요거를 뭐라 그래요? 인류라고 그러죠. P1류라고 그러죠. R에서의 인류에서 R에서의 인류입니다. R에서 인류예요. 전압 강화가 떨어지죠. P가, 그 뭐야? A에서 B로 가면서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역학적 에너지가 작아진 거예요. 에너지가 딴 데로 밖으로 나간 거예요. 마이너스 개념이. 그 요걸 우리가 보통 이거를 절대값으로 씁니다. 절대값으로 쓰고 PR이란 건 아니까 P equal IV, VI 이렇게 씁니다. VI. 이렇게 쓰죠. 이 말은 정확하게 이제 R을 지나가면 R에 흐르는 전류, R 사이의 양단 간의 전압차. 그러면은 요 VI 값이 매 순간 에너지가 이렇게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인류니까 초당 에너지가 나가는 얘기죠. 파워라고 그래요, 파워. 정적, 전력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파워가 이만큼 에너지가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다시 좀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R에서, PR, 이걸 I라고 그랬죠. P equal VI만큼 빠져나가고, 여기에 V equal IR이라는, 여기 오음속 물질이니까 이걸 집어넣으면은 I 자승 R이 되기도 하고, I 대신에 R분의 V 주면 R분의 V 자승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거 바로 뭐예요? R인도체에 전류 I가 흐르고 요 양단 사이의 전이차가 V면은 요 관계에서 여기에서는 에너지가 VI 또는 I 자승 R 또는 R분의 V 자승의 에너지가 매 초당 이만큼의 에너지가 막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자,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제 27.4. 니크롬 열선 저항 8옴. R equal 8옴이에요. 니크롬이라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 이제 히터 있죠. 전기 히터. 빨간색 불 들어오는 거 있죠. 이래가지고. 빨간색 이래가지고. 빨간 봉이 있죠. 빨간 봉. 히터가 이렇게. 겨울에 사무실 같은 데서 이렇게 추우면 이렇게 놓죠. 그럼 이렇게 쓰는데 여기 보면 뭐 1kW,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500W, 뭐 800W, 와트. 이 와트가 바로 뭐냐면 아까 파워예요, 파워. 얘가 초당 이게 저항에서 빠져나오는 에너지를 에너지를 해놓은 거예요. 자, 여기서 이걸 120V에 넣어요. 자, 그러면은 전류와 전력을 구하라. I는 전력은 이거 물었어. I는 R분의 V니까 R분의 R 8분의 120. 그러니까 여기 얼마죠? 15A. 파워는 얼마냐 그랬어요. 파워는 R과 V만 있으니까 R분의 V 자승 하면은 R 8분의 120 제곱 하니까 1800 와트가 나오고 이거는 단위 1.8 킬로와트 킬로전 이렇게 됩니다. 또는 이건 I가 나왔으니까 I 자승 R로 계산해도 되죠. I 자승 R 15의 제곱 곱하기 8 이렇게.
요거를 240V에 연결했을 때 전류와 전력. 요거를 B, V를 240V로 했을 때. I와 P는 뭐예요? I는 R분의 V에서 V가 240이니까 2배가 되죠. R분의 V, 8분의 240 하니까 30A. 2배가 되죠. 그럼 파워는 어떻게 될까요? 파워는 I 자승 R로 보면 어때요? R은 그대로죠. R은 그대로인데 I가 달라졌죠. I 자승 R로 보면 어때요? I가 2배로 됐으니까 30의 제곱 곱하기 R이잖아요. 이거 4배가 되죠. 4배. 1.8 곱하기 4 킬로와트. 4배가 됩니다. 4배가 되죠. 4배가 됩니다. 7.2 킬로와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교류랑도 비슷한 값으로 개념으로 나오는데요. 미국에서는 110V를 써요. 양당 간에. 미국에서 쓰던 전열기를 그대로 갖고 와서 한국에서 240V 딱 넣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파워가, 전류가 2배 커지죠? 2배 커지면 파워는 제곱에 커지니까 더 빠르죠. 그래서 전류 흐르는 쪽에 이게 과부하고 아주 뜨거워요. I자승I라는 그게 이제 열이 많이 나고, 그 잘못하면 이제 팍 터지기도 합니다. 전기기구 못 쓰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보겠습니다. 예제 27.5. 자, 이건 연력학적하고 좀 응용한 건데요. 봅시다. 물 1.5kg을 히터로 가열해서, 여기 물이 있어요. 물 1.5kg. 이거를 히터로 가열. 그래서 물을 10도씨에서 50도씨로. 요거를 델타 T 이퀄 시간 10분 만에 이렇게 하려고 해요. 10분 만에. 요거는. 그 여기 걸릴 전압은 110V로 가정하라. 110V. 자, 요 전열기에 히터로 가열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히터의 저항값은, 그럼 A번에 R은 물어보고, 끓이는 비용은 나중에 R을 물어보는. 그럼 R을 얼마로 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R을 110V로 했을 때. 그러면은 P를 보면은 R분의 V 자승에서 R이 정해지고 V가 110V니까 단위 시간당 요만한 에너지가 가죠. 에너지가. 그 P에다가 이제 델타 T 10분을 곱하면은 요게 이제 총 공급된 에너지예요. 요것이 공급된 에너지. 물에 공급된 에너지. 전기 에너지, 정확하게는. N은 공급된 전기 에너지죠. 그런데 이것이 뭘로 바뀌었냐면은, 이것이 바로 물을, 10도씨에서 50도씨로 변화시켰어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 어떻게 됩니까? Q, equal CM 델타 T. 연력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질량 M인 어떤 물체, 물을 온도로 변화시키면은, 거기에 변화시키려면은, 거기에 맞는 열 에너지를 집어넣어야 돼. 요 관계가 비례 관계예요. 그게 이제 물질만 M마다 다 다르죠. 요거 이제 비열이라고 합니다. 비열이라고 하는데, 요게 C가 물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 요게 MKS 단위로, 칼로리라는 단위를 많이 썼는데, MKS 단위로 보면은, 4186 줄 per 킬로그램 도시. 1kg을, 물은 1kg을 1도씨 올리는데 4186 줄이 필요해요. 이게 C예요. 근데 물이 1.5kg이죠.
그러니까 얘가 4186 곱하기 M이 1.5kg을. 예. 그 다음에 온도 변화를 40도씨로 했죠. 1도씨인 게 이거 40배 해야죠. 40도씨. 40. 50 빼기 10도씨에서 40. 그렇게 하면 이게 총, 물이 가져간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물이 흡수한 에너지. 이것이 바로 물이 흡수한 에너지가 되는 거죠. 열 에너지로 흡수하죠. 열 에너지. 열 에너지로 흡수하죠.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 바뀐 거예요. 물론 이런 바뀌는 과정에는 모두게 다 가진 않죠. 100% 전달되진 않는데, 그냥 100% 이렇게 전달되는 걸로 가정하는 거,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에너지, 기본적인 에너지, 이게 전달될 때 에너지가 딴 데로 막 이런 데로 흘러가지 않아요. 실제로 막 흘러가겠죠. 그런 거 없지 가정하면, 외부로 소모되는 일이 없다고 가정하면, 외부 방출 에너지는 제로로 가정. 뭐 이렇게 하고 하면은, P 델타 T 콜 Q 이거죠. P는 R분의 V 자승 델타 T 10분이니까 10 곱하기 60초. MPS 아니라 초가 되죠. 요게 되고 R분의 V 자승은 R분의 V 자승 델타 T고 이거는 CM 델타 T. 그래서 R이 미지수고 V가 110V가 이것이 10분, 1분은 60초. C가 4186 곱하기 1.5 곱하기 40. 그러므로 R은 4186 곱하기 1.5 곱하기 40분의 110의 제곱 곱하기 600. R은 28.95ohm이 되겠습니다. MPS 단위로 하면 이렇게, 기본 단위로 하면 이렇게 되죠. 자, B번 문제는 뭐냐면은, 물을 끓이는 비율을, 물을 끓이는 비용, 물 끓이는 비용. 네, 100원이다, 가령. 1kW 시당. 자, 여기서 이제 킬로와트시가 나오는데, 1kW 시라는 말은 1000와트. 1000와트 곱하기 아워, H 3600초죠. 요거는 1000줄 퍼 세크. 와트가 줄 퍼 세크죠. 줄 퍼 세크가 3600초. 그러니까는 3600000 줄에 해당하는 에너지. 에너지 단위입니다, 에너지. 그러니까 전기를 P로 썼을 때 몇 시간 동안 쓰느냐. P로 썼을 때 그 시간만 곱하면 P 델타 T. 이만큼 썼을 때 100원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이제 한 달 전기 사용료 보면 단위가 킬로와트시로 나옵니다. 일반 가정에서 한 달 쓴 거 보면 250킬로와트시에서 350킬로와트 정도 나옵니다. 250에서 350. 그러면 이제 누진세가 있어서 뭐 200까지는 얼마, 200에서 300은 얼마, 300에서 400 이상은 얼마, 뭐 이렇게 값이 다르죠. 그럼 한 300 정도 되면은 되게 지금 한 4만 원인가 정도 나오나요? 그럴걸요, 아마. 3, 4만 원 정도 나올려나요? 4만 원 돈 나올려나? 3, 4만 원 돈 나올 겁니다. 그렇게 나와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그 1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100원도, 킬로와트 시당. 우리나라 이제 사무실, 가정집 말고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상업용 전기료가 한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끓이는 비용은 얼마 되겠냐? 그러면 물 끓이는 비용 물어봤죠, 비용. 그럼 비용이 몇 킬로와트 있었냐 물어보면 되죠. 우리가 그러면은, 몇 킬로, P 델타 T를 계산하면 돼요. 이게 에너지 사용한 거죠, 에너지 사용한 거. 에너지 사용한 게 여기 요 값하고 똑같죠. P 델타 T가 요거 계산한 것과 똑같죠. 요거 계산한 것과 똑같습니다. P 델타 T가 4186 곱하기 1.5 곱하기 40으로 계산하면 되죠. 요것이 이제 주울이죠, 주울. 요거를 3600,000으로 나누면은 그게 100원이죠. 그게 100원이고 여기다가 100 곱하면 돼요. 요것이 36000이면 딱 100원이고 그것을 이제 2배면 200원이 되는 거죠. 그 요걸 계산하니까는 6.98원. 요게 36000이 안 되네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저걸로 커피포트로 절여가지고 10분 달았더니 사용한 비용이, 사무실에서 쓸 때 사용한 비용이 얼마죠? 6.98원. 그럼 이제 실제로 이제 막 이제 딴 데로 나가는 것까지만 한 10원 정도 된다, 그러면. 그럼 커피포트 하나로 뭐 커피 다리는데 한 10분 걸렸다 그러면은, 10원 정도 나가는 거죠. 10원 정도 나간다. 자, 그 다음에 27.5 한번 보겠습니다. 27.5 했네. 27.5 했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을 좀 보죠.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0와트. 전등, 조명등 보면 이제 와트라고 돼 있죠. 몇 와트짜리, 몇 와트짜리. 와트가 크면 클수록 파워죠. 에너지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 말은 빛을 보면 더 밝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와트 전등. 100볼트가 걸렸어요. 그럼 이때 전류는 P 이퀄 VI 이걸로 하면 되죠. P 이퀄 VI에서 I는 V분의 P. V분의 P에서 V가 100이니까 100분의 100에서 1A가 되겠습니다. 1A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100W인데 200V 걸면은 200V를 걸면은 I는 V분의 P에서 0.5A. 전압이 높으면은 같은 파워 100W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전류가 작죠. 전류가 작아요. 전압이 높으면은 전류가 작아요. 이게 전류가 높죠. 여기가 한국 시스템이죠. 한국 시스템이고 여기가 미국 시스템. 미국, 일본 뭐 이런 데 시스템. 유럽 나라 뭐 이렇게 이런 시스템이죠. 유럽은 200도 있던가요? 어떤 이렇게 돼요. 그건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자, 이 말은 이제 이 미국이나 뭐나 어디서 이제 발전소가 있으면은 발전소에서 전기를 송전합니다. 커다란 산에 막 이런 게 있죠. 그러다가 이게 이렇게 가다가 이제 마을로 들어오면 이제 좀 전봇대로 바뀌죠. 이게. 이 변압기를 거쳐가지고 전봇대로 좀 바뀝니다. 그럼 이렇게 전봇대로 와가지고, 이렇게 왔다가, 이제 가정집이나 사무실로 들어오면서 이제 이게 또, 변압기를 또 거쳐서, 이제, 집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때 보면 이게 이제 수십만 볼트예요. 수십만 볼트. 뭐 한 50만 볼트 가량. 이렇게 해서 여기 이게 이제 시내 이제 삼로에 지나다니면 이제 한 10,000에서 1만에서 한 10만 볼트. 뭐 이렇게 5만 볼트 정도인가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런 데 오면 이제
가정집은 220V, 우리나라 같은 경우 220V나 이제 상업적이나 뭐 공장 같은 경우는 뭐 300V 뭐 이렇게 보통 이렇게 들어갑니다. 다운 되죠. 근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데서 이제 주로 이제 사용하는 여기죠, 여기. 여기를 보면은 뭐 이런 건 뭐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여기를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이제 여기 회로들을 보면은 이제 막 별로 이제 막 회로들이 막 있죠. 별의별 회로들이 막 있어가지고 여기서 사용합니다. 이제 전열기도 쓰고, 그러니까 TV도 보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부하들이에요. 그것도 다. 거기서 이제 에너지를 쓰죠. 가지고 에너지를 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220V 쓰니까 같은 파워를 내는데 에너지를 쓰는데 총량 쓰는 데 있어서 우리는 I가 작고 V가 크면은 I가 작아요. 그러면은 뭐냐면 이런 도선들이죠. 여기 도선들. 사용하지 않는 구리 도선들. 그 쓸데없이 그쪽에서 낭비되는 것. 그러면 낭비되는 것. 구리 그냥 도선은 전열기 아니니까. 도선을 통한 낭비. 즉 R분의 I 자승. I는 이제 똑같이 가야 이제 I가 결정돼요. I 자승 R. 요 R이 요거 도선이야. 제로는 아니에요. 작긴 하지만. 근데 요게 I 자승 R이 이게 V가 소이면은 I가 대가 돼가지고 요거는 I 소가 되고 요건 I 대가 되죠. R은 똑같은데 구리도선이니까 똑같은데 여기는 이제 소모되는 게 많아요. 소모되는 게 좀 많죠. 열 손실이 좀 많고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열 손실이. 그러니까 평소에 사용하는 곳에서는 사용하는 게 4배나 많아요. I 자승 R이니까 4배나 많죠. 제곱이니까 4배나 많죠. 근데 우리나라는 시스템이 이거죠. 그 대신에 여기서는 고전압 V가 되고 여기가 V가 소니까 주변에서 이제 전기를 대하는 안전성에 있어서는 여기가 좀 안 좋죠. 220V랑 있는 거랑 110V가 있는 거랑 220V 손에 딱 잘못해서 빵 튀죠. 잘못하면 위험합니다. 빵 튀면서 하는데 안 튀고 붙어 있으면 죽어요. 붙으면 죽습니다. 붙으면 딱 튕겨 나와야 돼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식으로 우선 기본적으로 오늘 전류와 이제 회로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이제 또 서서히 이제 우리 여러 가지 이제 캐패시턴스도 이제 저항에 회로에 넣어보고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